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애플의 최신 전략, 또 그 속 고민까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분석가들이 이제 CEO 틴 쿡, 그리고 CFO 케반 파렉에 던졌던 그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 Q&A 세션 말씀이시죠? 네, 바로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Q&A 내용. 이걸 좀 집중 분석해 볼 텐데요. 공식 발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들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Q&A 세션이야말로 그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뭐 미래 방향성에 대한 경영진의 좀 솔직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맞아요. 단순히 발표된 숫자 너머에 뭐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특히 뭐 AI 같은 미래 기술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질의응답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 아이폰 17, 그 폭발적인 인기와 또 이면의 공급 문제, 공급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회복이 기대되는 중국 시장 상황, 또 꾸준히 성장하는 서비스 부문, 그리고 애플의 미래를 좌우할 그 AI 전략,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들을 뽑아서 그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뭐 첫 질문부터 아이폰 17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모건 스탠드에서 대체 아이폰 17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거냐? 뭐 이렇게 물었죠. 네. 단순히 교체 수요냐 아니면 제품 자체가 매력적인 거냐 뭐 이런 핵심을 짚으려 했고요. 팀쿡의 답변은 아주 단호했죠. 그냥 제품 그 자체의 힘이다. 제품 자체. 네. 역대 가장 강력한 라인업, 그러니까 뭐 프로 모델의 성능과 디자인, 또 가벼운 에어 모델, 기본 모델까지 모든 제품이 다 뛰어나서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골드만삭스 질문에 답하면서는 그 9월 분기 업그레이드 사용자 수가 역대 최고였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지만 사실 이 답변이 뒤따라 나올 그 공급 제약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제품이 너무 뛰어나서 수요가 예상을 훨씬 초과했다. 이런 논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TD 코엔 같은 여러 분석가들이 이 공급 부족 문제를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맞아요. 공급 제약이 심각하다는 건 인정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전 아이폰 6 때랑 달리 이번엔 수요가 너무 강해서 공급이 못 따라간다 이거죠. 정확합니다. 팀쿡은 그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니라고 전례 없는 수준의 수요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언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지는 예측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죠. 예측은 안 한다. 예. 9월 말 재고 수준이 목표 범위 하단이었다는 그 CFO의 언급까지 더하면 공급이 정말 빠듯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강하다는 건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원하는 모델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웰스파고에서는 그 프로 모델이랑 비프로 모델 간의 판매 비중, 그러니까 믹스 변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도 공급 제약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팀쿡은 뭐 고급형이랑 보급형 모델 둘 다 공급 제약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실제 판매 비중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뭐 경쟁 때문에 구체적인 믹스를 공개 안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네. 현실적으로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 거죠. 사실 고급 모델이 많이 팔릴수록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아직은 좀 안개 속인 셈입니다. 아이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애플에게 빼놓을 수 없는 시장, 바로 중국 상황으로 넘어다 보죠. 중국이요? 네.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12월 분기 중국 시장 전망을 물었을 때 팀쿡 답변이 상당히 낙관적이었어요. 네, 맞아요. 최근 중국 방문 경험을 언급하면서 시장이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매장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고 아이폰 17 반응도 좋아서 12월 분기에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을 확신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 분기인 9월 실적은 전년 대비 4% 감소했었잖아요. 그랬죠. 에버코어에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팀쿡은 이것 역시 아이폰 공급 제약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죠. 중국 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렇죠. 중국 수요가 약화된 게 아니라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매출이 줄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12월 분기 실적이 반등할 거라는 그의 낙관론에 좀 힘이 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물론 중국 내 경쟁 심화나 거시경제 상황 같은 다른 변수들도 있겠지만 애플 경영진은 일단 공급 문제가 가장 큰 병목이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JP모건에서는 중국 정부의 그 스마트폰 보조금 정책 효과에 대해 질문했는데요. 이게 애플 판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는 거였죠. 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어요. 즉, 보조금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애플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애플의 또 다른 핵심 성장 동력이죠. 서비스 부문으로 가볼까요? 네, 서비스. 9월 분기 매출이 2,08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간 매출도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데요. 네, 대단하죠. 벤 라이츠나 마이클 응 같은 분석가들이 이 성장의 비결을 물었죠. 특히 일회성 요인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케반 파렉 CFO가 이 성장이 철저히 유기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어요. 유기적이다. 네, 특정 이벤트나 외부 요인 덕분이 아니라 지역이랑 서비스 카테고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성장이다, 이런 거죠. 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음악, 결제, 비디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그 유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구체적인 요인들은 뭐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째는 계속 늘어나는 애플 기기 사용자 기반, 즉 설치 기반입니다. 아, 사용자 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 그렇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난다는 거고요. 둘째는 실제로 돈을 쓰는 거래 계정하고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자인 유료 계정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돈 쓰는 사람이 늘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애플페이 서비스 지역을 90개국 가까이 확장하거나 여러 기기를 묶어서 보증하는 애플케어 원 같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꾸준한 서비스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생태계 자체가 커지고 그 안에서 사용자들이 더 많은 가치를 얻고 지갑을 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모한 분석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어요. 서비스 매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려진 검색 광고, 특히 구글과의 계약 관련 수익이나 요즘 떠오르는 AI 챗봇 같은 트렌드가 장기적인 서비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죠. 좀 민감한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팀 쿡은 일단 애플 자체 광고랑 제3자 라이센스, 검색 광고 같은 걸 합친 전체 광고 카테고리가 분기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답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일단 전체는 좋다. 네. 하지만 모한 분석가가 재차 검색 라이센스 개별 실적, 그러니까 구글로부터 받는 돈으로 추정되는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경쟁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좀 피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다는 건 전체 광고 실적은 좋지만 그 안에 검색 라이센스 수익 비중이나 성장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애플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거나 혹은 아직 변동성이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서비스 성장은 견조하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하죠. 이제 가장 뜨거운 주제, AI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AI. 에 미칠 영향, 그러니까 AI 챗봇 같은 것들이 앱 사용을 줄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팀 쿡은 오히려 AI가 개발자들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기회다. 네. 애플이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AI 모델 같은 걸 활용해서 개발자들이 앱에 더 강력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이게 결국 앱스토어 전체를 더 활성화시킬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죠. AI를 위협이 아닌 생태계 확장 동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웰스 파고에서는 애플 AI 전략의 핵심 인프라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PCC 구축 현황에 대해 물었죠. 이게 온디바이스 AI랑 함께 사용자 프라이빗시를 지키면서 강력한 AI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애플의 차별화 전략인데요. 네, 팀 쿡은 현재 시리의 일부 요청 처리에 PCC를 사용 중이고 계속 확장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에 애플 인텔리전스용 서버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데이터 센터 확충 계획도 순조롭다고 밝혔습니다. 아, 공장까지? 예. CFO 역시 2025 회계년도 자본 지출, 캐펙스, 즉 설비 투자 비용에 이미 PCC 구축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덧붙였죠. 투자가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내년에 나올 개인화된 시리 개발 방식을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애플 자체 모델을 쓸 건지, 외부 LLM 파트너랑 협력할 건지, 아니면 뭐 M&A를 활용할 건지 그 전략이 궁금했던 거죠. 팀 쿡은 기본적으로 애플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온디바이스랑 PCC를 활용한 자체 모델 개발이 핵심이라는 거죠. 자체 개발이 핵심이다. 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M&A도 계속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건 외부 LLM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자체 역량 강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이죠. 아레테 리서치에서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소비자들이 과연 AI 기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이폰 17을 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쓰던 거 바꿀 때가 돼서 사는 거냐, 이렇게 물었죠. 현재 판매 호조가 정말 AI 때문이냐는 겁니다. 팀 쿡은 구매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고 아직 아이폰 17 구매자 대상 심층 조사를 하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구매 요인 중 하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죠. 애플이 때로는 신기술 도입에 좀 신중한 빠른 추격자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AI만큼은 사용자 경험의 핵심으로 깊숙이 통합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분석가가 CFO에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는데 애플도 기존의 자체 구축이랑 외부 임대를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 투자 관련 질문이군요. 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이었죠. 파렉 CFO는 AI 관련 자본 지출 증가는 예상하지만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이 효율성이랑 유연성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유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유지한다. 네, PCC 확장을 위해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는 늘리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대규모 투자보다는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는 애플 특유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왔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도 짧게 짚어보죠. 부품 비용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메모리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CFO는 오히려 현재 순풍, 즉 유리한 상황이라고 답했죠. 네, 맞아요. 비용 부담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네요. 네, 전반적인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특히 메모리나 스토리지 가격은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여서 이익률에 긍정적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9월 분기 총이익률 47.2%가 예상치를 넘었고 12월 분기 가이던스 47에서 48%도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애플의 그 뛰어난 공급망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맥 전망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작년 12월 분기에 워낙 대규모 신제품 출시가 있어서 이번 분기는 실적 비교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런 답변이었죠. 그렇죠. 팀 쿡이 머더 오브 올 맥 런치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작년 출시 규모가 이례적이어서 이번 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부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맥의 성장성에 대해 매우 낙관한다고 덧붙였죠. 관세 영향에 대한 질문도 흥미로웠어요. 12월 분기 예상 관세 부담액이 매출 증가율만큼 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최근 중국 관련 관세 일부가 인하된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이었죠. 네, 팀 쿡이 직접 설명했는데 단순히 계산하는 것보다 실자 부담이 적은 건 관세율 인하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재무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에어의 인기가 혹시 폴더블 폰에 대한 잠재 수요를 보여주는 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요. 네, 그건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운영비용 OPX 증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12월 분기 예상치가 꽤 높은데 괜찮냐는 우려였습니다. 파렉스의 포는 운영비용 증가는 주로 R&D 투자, 특히 AI랑 미래 제품 개발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R&D 투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역시 AI 쪽인가요? 네, AI랑 이제 앞으로 나올 제품 로드맵 관련 투자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중요한 점을 강조했는데 운영 비용이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도 동시에 총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서 운영 레버리지는 건전하다는 겁니다. 운영 레버리지가 건전하다. 네, 즉 매출 증가율보다 비용 증가율이 낮아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도 수익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거죠. 자, 오늘 애플의 Q&A 세션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이폰 17의 기록적인 수요와
그에 따른 공급 관리 어려움, 네. 그리고 공급 정상화에 힘입은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 탄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부문의 꾸준한 성장, 그리고 자체 인프라, 그 PCC 구축을 포함한 AI 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확고한 투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애플이 보여주는 일관된 전략과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네. 단기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아이폰 공급 문제나 특정 분기, 맥 실적 비교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서비스와 AI라는 장기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죠. 현재의 성공을 관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착실히 그려나가는 이 균형 감각, 이게 애플의 핵심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Q&A는 단순한 실적 발표 Q&A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애플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또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지 엿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애플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체 칩,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 PC치를 통해 통합된 AI 경험과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추구하는 전략은 외부 기술에 더 의존하는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어떤 차이일까? 그리고 이러한 애플만의 좀 폐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결국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와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애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깊이 있는 분석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